안녕하세요, 독일가시입니다.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나비단풍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 나비단풍을 키운 지도 벌써 만 2년이 넘었더라고요. 벌써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습니다. 처음에는 2020년 한 5월쯤에 요 애를 먼저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요. 굉장히 조그만 삼목묘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조금 색깔이 다르죠. 요건 나비단풍 그린이라고 해서 일반 나비단풍에 비해서 약간 색깔이 좀 옅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. 요거 같은 경우에도 딱 2년 전에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붉은 잎을 가지고 있는 애는 조금 풍성하지 않고 요 옆에 있는 애는 좀 많이 풍성해 보이잖아요. 이 붉은 나비단풍 같은 경우에는 증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. 판매나 분양 같은 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나비단풍 그린은 품종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증식이나 판매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요거는 번식을 많이 안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빵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얘네들을 좀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초의 한 종류입니다. 사랑초 중에서도 목사랑초예요.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목질화가 잘 되고 나무처럼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얘네들은 매년 구근을 수확했다가 다시 심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계속 키워주면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를 합니다. 그리고 봄에 꽃을 좀 피우기도 하는데요. 그때는 조금만 피고 여름이 끝나고 가을 들어서면 노란 꽃을 피우거든요. 그것도 굉장히 예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얘네가 신경초예요. 그래서 잎을 만지면 움직이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. 제가 관찰해본 결과 빛이 조금 좋을 때 있잖아요.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데 빛이 굉장히 좋을 때, 지금은 오전이거든요. 이게 오후에 이렇게 만졌을 때 잎이 잘 움직입니다. 그리고 밤에는 또 이파리들을 축 처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잠을 자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네들을 분갈이 해준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.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또 다시 느려진 것 같아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. 원래는 이렇게 폭염 장마 때는 분갈이를 잘 안 해주는 편인데요. 이 나비단풍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물 너무 좋아하고 배수만 조금 좋게 해준다면 저면관수로 키우거나 수경재배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 딱 분갈이를 해주기 좋을 것 같아서 화분을 한번 엎어서 뿌리 상태도 확인해보고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나비단풍 그린부터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. 얘 같은 경우엔 제가 뿌리를 한 번도 턴 적이 없거든요. 항상 기존의 뿌리를 그대로 화분만 키우면서 키웠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뿌리가 꽉 차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잘 주물러서 지지대랑 함께 잘 뽑을 수 있도록 뿌리가 잘 내려있죠. 이대로 큰 화분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 정리를 하지는 않을 거지만 얘네가 잎이 낙엽이 굉장히 잘 지거든요. 그래서 화분 위에 이렇게 좀 묵은 이파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. 이런 것들만 살짝 제거를 해주고 그대로 옮겨 심어줄게요. 화분은 제가 새로운 슬릿 화분을 찾았어요. 이것도 젠가든에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이 슬릿 화분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반 이상 싸더라고요. 이 정도 크기, 이게 아마 슬릿분, 이렇게 생긴 슬릿분 중에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. 이게 3,500원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 10개 정도 주문해 놨는데 갑자기 큰 사이즈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심어서 한 1년 정도 분갈 안 할 생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사용할 흙도 원예용 상토 70%에다가 산야초 30%, 거기다가 얘네는 좀 비료를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알비료도 한 주먹 넣어줬습니다. 요 용량 같은 경우에는 매번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세수대야에 한가득 흙을 배합한다고 했을 때 한 주먹 정도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. 아직 높이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. 한 요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요 구멍 위까지 흙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슬릿분에 흙을 채울 때 옆으로 흙이 많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하나요?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처음에 흙 넣을 때 이렇게 조금 유실이 되고 물 줄 때 아주 살짝 유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얘네가 좀 뭉쳐져 가지고 더 이상 뭐 흩어지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분망도 안 넣으셔도 돼요. 자, 요 정도 흙을 채웠고요. 이제 나비단풍 그린을 가져다가 한번 높이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
딱 맞는 것 같은데 살짝 높이가 좀 낮은 것 같아요. 이런 경우에는 얘를 살짝 들어서 밑에다가 흙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. 화분이 커서 생각보다 흙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물을 넣었을 때 넘치지도 않고 이 정도 해준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도 흙을 다 채워줄게요. 자, 이렇게 흙까지 채워준 상황입니다. 생각보다 화분이 너무 커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워낙 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배수를 잘 되게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베란다에 가서 물을 흠뻑 시원하게 주도록 할게요. 흙을 다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흠뻑 주면서 흙 수위가 조금 낮아질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물을 주다가 흙이 너무 낮아졌다면 조금 더 복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밑에까지 물이 흠뻑 나올 정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큰 화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줄 때 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자, 이렇게 물을 한 1분 이상 주니까 이렇게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요. 이런 식으로 거의 처음에만 흙이 조금 유실되고 그 다음부터는 유실이 안 되니까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삽목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해도 되더라고요. 조금 더 시간이 있고 뿌리가 좀 내리고 적응을 되면 이거 한번 삭발을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겨울에만 얼지 않게 관리하시면 되는데요. 그리고 이 나비단풍 같은 경우에는 응애가 조금 잘 생기더라고요. 작년 겨울에 한번 응애가 왕창 와가지고 이파리가 다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요. 이것도 물샤워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얘가 조금 연약한 그런 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대 같은 걸 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살짝 손으로 잡은 다음에 물샤워를 좀 자주 시켜주시면은 응애 같은 것도 잘 떨어지고 뭐 깍지벌레 이런 것도 잘 생기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응애 폭탄을 한번 맞고 나서는 이렇게 물 줄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샤워를 해주면서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잘 커요. 처음에는 물방울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서 이렇게 처지기도 하는데요. 금방 다시 제자리를 잡습니다. 자, 이렇게 나비단풍의 분갈이를 완료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조금 적응하고 여름이 끝날 때쯤 되면 또 노란 예쁜 꽃들을 많이 보여줄 텐데요. 그때 되면은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뿅.